저는 2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홍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고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물만 마셔도 위가 아프고 소화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엔 그랬거든요. 대학 시절 시험 때마다 속이 쓰려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말이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장병의 원인과 실제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운 걸 많이 먹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위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위는 정말 신기한 기관입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산의 산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pH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액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위는 녹지 않을까요? 바로 점막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과 위산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마치 우산 없이 비를 맞는 것처럼 위벽이 위산에 직접 노출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왜 깨질까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키면서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거나 보호막 생성이 줄어들죠. 둘째는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불규칙한 식사, 과식, 급하게 먹는 습관 모두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류 감소입니다. 위 점막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보호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천연 음식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5가지 음식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양배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쌈채소? 다이어트 음식? 아니면 김치의 재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양배추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은 위궤양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비타민 U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U가 양배추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U는 정식 명칭이 S-메틸메티오닌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복잡해도 하는 일은 단순 명료합니다. 위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손상된 위벽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치료제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양배추즙을 하루 300ml씩 마신 위궤양 환자들이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2배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양배추의 진짜 힘은 비타민 U만이 아닙니다.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글루타민은 위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벽을 만드는 일꾼들의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박현숙이라는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만성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속이 쓰려서 우유부터 마시고, 점심때는 소화제를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죽만 드시는 생활을 반복하셨죠. 박현숙 씨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더 아프고.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양배추즙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양배추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박현숙 씨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럼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는 겁니다. 하루 한 컵, 약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빈속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즙은 만들어서 바로 마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 U가 파괴되거든요. 또 처음에는 반 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가스가 찰 수 있어서요. 양배추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겉잎이 싱싱하고 속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무게가 묵직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약 걱정도 덜고 영양소도 더 풍부하거든요. 바나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먹는 간식? 아니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하지만 바나나야말로 위장 건강에 최고의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의대에서 배울 때만 해도 바나나는 그냥 칼륨 많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할머니 환자분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정순이라는 70대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바나나만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위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위산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면서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위벽을 보호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바나나의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위산의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너무 강해서 속이 쓰릴 때 바나나의 칼륨이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바나나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요.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무려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아픈 이유도 바로 이 세로토닌 때문이에요. 바나나를 먹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늘어나면서 위장이 편안해지는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태호라는 30대 직장인이었는데 야근과 스트레스로 위염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이분은 특히 새벽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김태호 씨에게 잠자기 1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바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2주일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속이 편해서 잠도 잘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가 위장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소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은 위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럼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벽 보호 효과가 더 크고 식후에 먹으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너무 익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약간 있는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덜 익으면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렵고
너무 익으면 당분이 과해져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영양소 파괴도 덜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선택하시고요. 생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기에 좋다고 끓여 먹는 생강차? 아니면 초밥집에서 나오는 절인 생강?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생강이야말로 위장병 치료에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최고의 천연 의약품입니다. 중국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백약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미신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게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는 일은 정말 신기해요.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천연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게으른 위장에 채찍질을 해주는 거죠. 우리 위는 하루에 약 3리터의 음식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나이가 들면서 위장 운동이 둔화되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죠. 그러면 위산과 음식이 더 오래 접촉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바로 이때 생강이 힘을 발휘해요. 진저롤이 위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주면서 음식물이 빠르게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을 섭취한 후 위 배출 속도가 평균 40% 빨라진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조명희라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식후에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장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조명희 씨에게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라 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밥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고 트림도 거의 안 나와요.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조명희 씨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도 생강의 효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생강의 또 다른 성분인 쇼가올도 대단합니다. 이 성분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 진저롤에서 변환되는 건데 항염 효과가 진저롤보다 훨씬 강해요. 위 점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에 대한 생강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이 세균은 위궤양과 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생강의 항균 성분이 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생강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선한 생강을 우린 차로 마시는 겁니다.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해요. 생강차를 만들 때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가 시너지를 내거든요. 다만 너무 달게 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생강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주름이 많거나 말랑말랑한 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생강은 자극적인 성분이니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자튀김? 감자전? 아니면 다이어트해죠? 하지만 감자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위장병 치료에 사용해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특히 생감자즙은 속쓰림 해결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가 감자의 진짜 효능을 깨달은 건
한 할아버지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레지던트 1년 차였는데 응급실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위산이 역류해서 가슴까지 타는 듯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감자즙만 마시면 금방 나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엔 과학적 근거도 모르고 그냥 민간요법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니 정말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생감자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칼로이드가 위산을 중화시키는 천연제산제 역할을 해요. 위산의 pH가 1.5에서 2.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감자즙의 pH는 약 6.0에서 7.0 정도로 약염기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산성인 위산과 약염기성인 감자즙이 만나면 중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화재 현장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처럼 타는 듯한 속쓰림을 즉시 진정시켜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감자의 전분 성분입니다.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낼 때 나오는 하얀 침전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감자 전분인데 이 전분이 위벽을 코팅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위산의 직접적인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지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감자즙이 위궤양 치료제로 공식 인정받아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장병 치료에 감자즙을 사용해왔고요.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증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정수진이라는 4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새벽에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제산제를 먹어도 일시적이고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수진 씨에게 아침 공복에 생감자즙 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감자즙이 맛있을 리 없는데 라고 망설이셨죠. 하지만 3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위산이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개운해요. 정수진 씨의 기쁜 표정을 보면서 저도 감자즙의 효능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자즙이 위장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C는 위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고 칼륨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동시에 위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줍니다. 그럼 감자즙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갈아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믹서에 갈아서 면보나 거즈로 걸러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만들어서 바로 마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감자즙은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면서 색깔도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컵, 약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감자를 고를 때는 싹이 나지 않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위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맛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어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꿀을 조금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끈미끈하고 끈적한 그 느낌? 아니면 산에서 캐는 약초?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식재료이지만 그 놀라운 약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위장 건강에 미치는 마의 효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의 가장 특징적인 성분은 뮤신입니다. 이 뮤신이 바로 마를 만질 때 느껴지는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정체예요. 처음엔 이 끈적함 때문에 마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뮤신이야말로 위장 보호의 핵심 성분입니다. 뮤신은 우리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이에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주성분이 바로 이 뮤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뮤신 분비가 줄어들면서 위벽이 위산에 직접 노출되는 거죠. 말을 섭취하면 외부에서 뮤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치 부족한 윤활유를 보충해주는 것처럼 위벽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위내시경으로 관찰해보면 말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분들의 위 점막이 훨씬 매끈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마에는 뮤신 외에도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디아스타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소화를 도와주면서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김영수라는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위 점막이 많이 얇아져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오셨을 때 위내시경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위 점막이 너무 얇아져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마죽을 매일 아침에 드시라고 권했어요. 김영수 씨도 처음엔 마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2달 후 추적 내시경을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 점막이 두꺼워지면서 건강한 분홍색을 되찾고 있었어요. 김영수 씨도 선생님, 이제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마의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의 또 다른 장점은 위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위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체했을 때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마죽 한 그릇이면 금세 속이 편해지죠. 마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의 다당류 성분이 이 장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위장이 건강해지면 자연히 전체적인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죽으로 끓여서 드시는 겁니다. 마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서 쌀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쌀과 마의 비율은 1:1 정도가 적당해요. 마죽을 끓일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의 뮤신은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끓이면 효능이 떨어져요. 약 20분 정도 끓인 후에 마를 넣고 다시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됩니다. 생마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생마는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컵 정도가 적당하고 공복에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마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주름이 많거나 말랑한 것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1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천연 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연 치료법의 힘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3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홍미선이라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제산제를 6알씩 드시고 밤에는 위산역류 때문에 베개를 2개나 베고 주무셨습니다. 홍미선 씨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물만 마셔도 속이 쓰려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검출되었어요. 보통이라면 강력한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을 텐데 홍미선 씨는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천연 치료법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자즙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양배추즙 한 컵, 저녁에는 마죽 한 그릇,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강차를 물 대신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홍미선 씨도 정말 나아질까요? 라며 불안해하셨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위산이 올라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완전히 사라졌고 위 점막도 상당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홍미선 씨는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산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동철이라는 4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위궤양이 생겼어요. 특히 공복통이 심해서 새벽 3시마다 깨서 우유를 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박동철 씨는 워낙 바쁜 직장인이라 복잡한 치료법은 따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그리고 물병에 생강 우린 물을 가져가서 수시로 마시는 것만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새벽에 안 깨고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입니다. 최은영이라는 3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위무력증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고 계셨어요. 위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서 음식이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은영 씨는 밥을 한 숟가락만 떠도 배가 부르고 토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40kg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기가 두려워서 제게 오셨던 거예요. 위무력증은 정말 까다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강의 위장 운동 촉진 효과에 주목했어요. 최은영 씨에게는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식사 1시간 전에 진한 생강차 1잔, 그리고 마죽을 아주 묽게 끓여서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한 거예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생강차조차 넘어가지 않아서 토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최은영 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해 주셨어요.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장 운동성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반 공기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어요. 수술을 권했던 다른 병원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어요. 최소 한 달, 보통은 2~3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치료제를 먹어도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천연 치료제와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먼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이 마법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하루 위장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자즙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두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만들어서 드세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주말에 감자를 미리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셔도 좋아요. 감자즙을 마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때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의 펙틴과 감자즙의 알칼로이드가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양배추즙을 한 컵 마시세요. 양배추즙도 만들어서 바로 마셔야 효과가 좋아요. 직장에서 만들기 어려우시면 아침에 집에서 만들어서 보온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물 대신 생강차를 마시세요. 아침에 생강 한쪽을 썰어서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두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요. 생강차는 식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마셔도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마죽을 드세요. 마죽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주말에 여러 번 분량을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루틴을 최소 2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첫 번째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하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밤에 위산이 올라오는 일도 적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우리 위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극단적인 온도의 음식은 위 점막에 자극을 줘요. 둘째, 불규칙한 식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특히 아침은 꼭 드셔야 해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점심을 때려 넣으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째, 급하게 먹지 마세요. 한 입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침과 잘 섞인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요.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도 예방할 수 있고요.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위장병의 가장 큰 적입니다.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위장은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세포가 많아서 감정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행복하게 식사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세요.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세요. 이런 작은 변화도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위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는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감자 한 개를 사서 갈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위장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분명히 해내실 수 있어요. 건강한 위장,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